87년도부터 제가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상반기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시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한 28년, 29년, 30년은 좀 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류 담당을 했었는데 한국화, 서예 이런 거를 담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 전 한 4, 5년 전부터 내가 이제 보존과학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존과학실 운영을 제가 한 4, 5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계기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계기는 있죠. 첫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좋아했고 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보존 쪽으로 이제 길이 들어왔는데 보존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한 90년대 이때쯤 이제 보존과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가 처음으로 발대식을 한 게 그 이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보존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79년도 아마 그때 그 서울대 김원영 교수분과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때부터 후학들을 기르기 시작한 게 90년대에 이제 거기서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보존과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89년도 그때 처음으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럼 보존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존과학의 길이라는 것을 들어서게 이제 됐죠. 보존과학자가 되려면 인내심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윤리, 보존에 대한 윤리,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실수를 줄여가면서 후세에 이거를 재수리할 적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때 가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지금의 그 자세를 갖춰주는 게, 그게 보존과학자가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이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보존 윤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서 계속 물려서 대물림해가지고 가니 이거는 후진들이 이거를 다시 재수리할 적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만 해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그것이 제일 멋있는 보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적에는 그 장소도 비좁아가지고 여기저기 방 이사를 다니는 게 한 5번 내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계기로 해서 관장님께서 보존 처리실을 한번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존 처리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관장님 마음에 흡족하게 보존 처리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보존 처리실이 좀 더 넓혀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존실이 넓혀지면서 인력이 보강이 되고 2명, 3명, 그리고 5명, 6, 7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올 적에는 이제 한 16명까지 이렇게 보강이 됐지만, 그때의 지금 이제 보존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적은 인력으로 보존 과학을 할 수가 없었죠. 장비도 그렇고, 인력이 첫째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쯤은 너무 인력이 많이 보강이 돼서, 그리고 청주에 이제 수장보존센터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그 이전에도 서울관이 생겼을 때에 보존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청주 수장보존센터가 우리나라의 남쪽의 한 중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전체에 있는 미술품은 우리나라 것인데 국립현대미술관 보존실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예산이 나오니 각 지역별로 작품, 유명한 작품,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보존체를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웃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러면은 보존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게 이제 청주 수장보존센터가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 만들어지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장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그 작업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하는 이제 보존센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나머지 일은 이제 잘 해가고, 그리고 또 지금 요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시를 그때에 우리가 90년대 초인가 아마 그때 전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에는 정말 약식, 그동안에 이 수십 점 이렇게 보존 처리한 것들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단지 수복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했었고, 이 전시를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전시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게 이제 그 보존 수복전인데, 지금에서는 이제 학예실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거를 전시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바랬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학예실에서 좋은 작품들만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카이브 전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보존과 그 컨서베이터 이 전시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이건 보존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학예실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구나.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냥 막 그 가슴이 뛰었다고. 아, 미술관의 그 보존실의 위치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를 기회 될 때마다 학예실과 대화를 좀 자주 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87년도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한국화 서예라는 작품들 전체적인 상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등급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한국 태계로 있는 한국회관, 코리아하우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갑창에 이제 작품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작품들이 거기서 이제 떼 나오면서
미술관으로 관리 전환이 됐던 작품들이 한 수십 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품 상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류로는 A, B, C, D 하면 D 등급으로 해갖고 보존 처리 대상 작품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해놨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소각시킬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어오는 미술관을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제가 전적으로 손을 대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십 점이 되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소각될 대상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내가 그래도 미술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길로 그냥 쭉 정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남고 또 한 작품은 이제 장운상의 9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보존 처리를 한 5개월을 걸쳐서 보존 처리를 했는데 해가지고 전시장에 딱딱 걸었어요. 걸었는데 걸고 뒤에 내려오니까 바로 전화가 와서 관람객이 작품을 손상을 시켰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난감했지만 그거를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재보존 처리해서 올려보냈던 거. 뭐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많지만은 얘기 못할 그런 것들도 있고, 예. 첫째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가 그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들,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죠. 그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를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그리고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가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급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 분야가 나의 최고의 분야다. 내가 이 분야를 끝까지 연구를 한번 해보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 직업이 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들어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10년 동안 노력을 한 다음에는 어디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분야에 이제 베테랑이 될 수가 있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자신이 있을 거고 이 분야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장인정신이 깃들 것이고 장인정신이 깃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덕목은 바로 내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느꼈을 때 그거를 지키고 가는 게 그게 이 보존과학의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보존 쪽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존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도 미술관에서 10개 분야로 분야가 있듯이 한국과 서예, 양화 뭐 이런 쪽으로 10개 분야가 있듯이 보존 쪽에도 굉장한 많은 분야가 있어요. 직접적인 보존 처리를 하는가 하면 예방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료에 대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여러 길이 있으니까 넓게 보고 그 분야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거를 파고들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투자도 있지만 내 스스로의
인내심이 굉장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을 적에 내가 보존과학의 어떤 전문가인가? 아니면 내가 보존과학을 해서 정말로 미술품, 예술품을 보존 처리하는 그 컨서베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후학들한테 하는 얘기가 취미를 가져라, 쉬지 말고 뛰어라. 네. 워크 더 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데 쉼 없이 뛰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거, 연구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서는 보존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그 어떤 대화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이 지루하다고 생각됐을 때에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는 반드시 하나 갖추는 것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내가 생각하는 보존과학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술품에 사랑을 집어넣는 사람, 미술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보존과학자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미술품이라고 한다면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이제 다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회화 분야 쪽이고 회화 쪽에서도 이제 지류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끝낼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불편함이 굉장히 이게 그 지병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도 그거를 참고 이 작품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마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미술품의 의사, 미술품은 사랑으로 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미술품을 사랑하자. 뭐 이상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